매년 수십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과연 당신이 애써 차린 그 작은 가게는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 넘치던 골목이 지금은 텅 비어 스산한 바람만 부는 모습,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가는 걸까요? 혹시 나도 언젠가 자영업을 꿈꾼다면, 혹은 내 주변의 가게들이 왜 이토록 힘들어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숨겨진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기, 한때는 희망찬 미소로 가게 문을 열었던 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씨.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꿈이었던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죠. 그의 가게는 아담했지만 직접 손으로 꾸민 따뜻한 인테리어와 정성스레 개발한 특별한 메뉴들로 가득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민준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힘을 다해 가게를 가꾸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가게 내부에서는 늘 고소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흘러나왔고 손님들과 살갑게 대화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창업 대출 서류에 서명하며 활짝 웃던 그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의 희망찬 출발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높은 진입장벽과 과도한 경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골목마다 빼곡하게 들어선 수많은 간판들은 마치 무언의 경쟁을 펼치듯 이 작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에는 경기 침체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제 지표들이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민준 씨는 오직 자신의 가게에만 집중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마치 파도처럼 작은 가게들을 덮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는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했고 어제의 인기 메뉴는 오늘 아침이면 벌써 시들해지는 일들이 반복되었죠. 여기에 더해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은 인건비라는 현실적인 벽으로 다가왔고 치솟는 식자재 값과 매달 허리를 휘게 하는 대출 이자는 마치 거대한 짐처럼 민준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민준 씨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희망찬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자재 가격표를 멍하니 들여다보며 원가 절감의 방법을 고민하고 밤늦게까지 배달 앱을 들여다보며 어떻게든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끌어모으려 전략을 짜는 그의 모습은 처절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 자체였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고금리 대출 이자 내역서를 바라보는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저 숫자에 불과한 종이 한 장이 민준 씨의 손을 그렇게 떨게 만들었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대출 이자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그의 가게는 이제 거대한 빚더미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배와 같았으니까요. 민준 씨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원가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밤늦도록 식자재 도매 시장을 헤매고 다녔고 때로는 메뉴의 양을 아주 미세하게 줄이거나 재료의 등급을 낮춰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서 망설이기도 했죠. 새로운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배달 앱 프로모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서비스를 베풀며 어떻게든 매출을 늘려보려 노력했습니다. 새벽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것은 물론 잠시라도 쉴 틈 없이 매달려야 했죠. 하지만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경제의 파도는 민준 씨의 작은 가게를 사정없이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줄어들지 않는 고정 비용과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매출 앞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언제나 마이너스였고 쌓여가는 독촉장과 빗발치는 대출 상환 전화는 그의 마음을 더욱 옥죄어왔죠. 이제는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것을 넘어 당장 내일의 생계와 가족의 삶까지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밤잠을 설친 지는 이미 오래였고 가게에 불이 꺼진 적 없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함이 앞섰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방향이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질책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결국 민준 씨의 머릿속에는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던 단어 하나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폐업이라는 단어였죠. 그토록 공들여 만들었던 자신의 꿈의 공간을 스스로의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민준 씨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죠. 좁은 시장에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경쟁하는 이른바 레드오션 환경은 창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가혹한 생존 경쟁을 강요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 변화, 예측 불가능한 소비 트렌드의 급변, 그리고 민준 씨를 벼랑 끝으로 내몬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민준 씨처럼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파도를 헤쳐나가려 애쓰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흐름 속에서 좌절하고 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은 단지 열심히 일하지 않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성공하기 힘든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자신이 꿈꿨던 미래와 마주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처절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준 씨의 눈빛에서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그 순간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건 일상이 되어버렸고 잠시 눈을 붙여도 밀려드는 불안감에 쉬이 잠들지 못했죠. 다음 달 임대료는 어떻게 마련할지, 식자재 대금은 또 어떻게 치러야 할지, 그리고 매달 허덕이는 대출이자 독촉 전화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은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홀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죠. 이 모든 상황이 과연 민준 씨 개인의 역량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잠시 이 질문을 멈추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우리 사회의 자영업 생태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곧 좁은 시장 안에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른바 레드오션 환경이 고착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마치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 수많은 배들이 한정된 물고기를 잡으려 아기다툼을 벌이는 형국과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경제 파도를 연이어 마주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은 식자재 원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만들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마치 돛대가 부러진 배가 거친 폭풍 후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것과 같았죠. 정부의 정책 변화나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역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텅 빈 가게를 쓸쓸히 바라보며 자신이 꿈꿨던 미래와 마주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죠.
그의 손으로 직접 써 붙인 폐업 공고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이 좌절되고 사라지는 비극적인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간판이 하나둘 내려지고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이 하나씩 빠져나가 텅 비어가는 가게 내부는 마치 민준 씨의 마음속 희망이 서서히 소멸하는 과정을 보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그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처절한 절망감과 함께 이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그림자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꿈이 무너지는 장면은 거대한 시스템적 한계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폐업 후 쓸쓸히 거리를 걷는 민준 씨의 뒷모습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 곳곳에는 오늘도 문을 닫는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간판이 내려지고 유리창에 임대라는 글자가 붙은 상점들은 한때 누군가의 열정과 꿈이 피어났던 공간이었죠. 한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히 가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경제 활력 저하, 소비 위축, 그리고 사회 안전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감과 함께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꿈이 사라지고 있는 불 꺼진 상점가를 비추며 우리는 이 벼랑 끝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처럼 복잡한 경제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